절대 그냥 보험금 청구하지 마십시오. 괜히 상처만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집사TV의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내가 가입해둔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한 사고로 다치게 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한두 개쯤 가입해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륜차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라는 것을 가입시켜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탑승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약관대로라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이것을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만약에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주기적,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셨다면 보험사에 알리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다 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만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고요.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일회적, 일시적으로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다가 난 사고인지 아니면 일시적, 일회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 다툼이 치열합니다. 법원에서도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떠한 경우에는 계속적 사용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일시적 사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하나 소개드릴까 합니다. 네, 이분은 2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요. 면허가 없이 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차선 변경하면서 트럭하고 부딪히게 됐습니다. 큰 사고였죠. 많이 다쳤고요.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일단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개인 부담금만 내는 것처럼 일단 치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던 부분을 다 구상 청구를 합니다. 다 물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무면허로 운전하시면 안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정도 구상금 청구를 받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은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운동각도 제한이라든지 가관절이라든지 이런 후유장애가 남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개인보험 장애로서 지급률이 60%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다치셨죠. 저희가 장애 진단서 발급 이후에 보험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보험회사에서는 오토바이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죠. 네, 알고 보니 의뢰인이 과거에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은 주기적인 오토바이 사용으로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사용을 볼 수 없다라는 증거를 충분히 모아서 제시를 했었고, 전체 후유장애 보험금 1억 원 중에서 60%인 6천만 원을 전부 지급받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오토바이 사고 발생했을 때 절대 그냥 보험금 청구하지 마십시오. 괜히 상처만 받습니다. 청구하시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연구하시고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